자, 한번 볼까요? 네. 자, 천상은 사실은 좀 많이 까다로워요. 천상의 특징 아까 전에 좀 이야기했잖아요. 일단은 천상은 좋게 되려면 귀를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보필을 봐야 되고, 그리고 록존을 보는 것은 당연히 좋고 화록록존 보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살성의 개입이 없는 것이 좋다라고 했다 아닙니까? 가능성상으로, 그죠? 일단은 그런 중에 또 천상의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협을 중요시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특히 거문궁의 상배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그 앞의 명반도 마찬가지고 항상 천상이 있을 때는 그 협과 거문궁을 갖다 중요시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었죠. 천부의 상황을 잘 봐야 된다. 간상, 봉부, 봉구, 강상 해가지고, 그죠? 자, 근데 그 협을 보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문궁을 보는 거죠. 협을 보는 거, 거문궁을 보는 거, 그 다음에 천부에 있는 궁을 갖다 본다라는 거. 이거는 일단은 명궁의 협과 삼방사정이 가장 상위 개념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갖다가 하신 상태에서 하위 개념으로 쓰는 개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뭐 혹여나 이렇게 뭐 천상의 입장에서 협과 삼방사정, 이렇게 명궁의 입장에서 협과 삼방사정이 아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뭐 거문궁이나 천부궁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뭐 그걸 갖다 완전히 안 좋은 걸 좋게 만들어 버린다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자, 하지만 천상 입장에서는 천부는 어때요? 항상 삼방에 들어가 있죠. 세백궁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큰 거는 당연한 것이고, 특히 신궁까지 되었다면 명천선 자체가 푸시라더라도 그쪽이 좋다면 확실하게 많이 잡아나가는 건 그건 틀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천상 입장에서는 그러한 포인트가 조금 더 크다라는 거, 그리고 협의 상황도 다른 어떤 궁에 비해서 다른 별들에 비해서 조금 더 그 효과가 더 크다라는 거. 예를 들자면 다른 별들 같은 경우는 협에서 쪼여 들어오는 게 뭐 보필이든 개월이든 창곡이든 쌍록이든 이런 게 있을 때 그 효과성이 크다면, 이 천상 같은 경우는 쪼여 들어오는 게 없다 하더라도 그 거문궁의 상태는 그 기륭에 다른 것보다는 좀 더 영향력을 갖다 크게 미친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일단 명궁의 효과 삼방사정이 우선이라는 거. 자, 4번 명반 한번 봐볼게요. 이 명반 같은 경우 남자인데요. 그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기능직 공무원 있죠. 그걸 기능직 공무원이라고 하나? 내가 그 기수를 가지고, 하는 그래서 레벨이 그렇게 완전 상격은 아니죠. 하지만 나름대로 자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잡아나가는 어떤 그런 라인입니다. 그죠? 일단 한번 볼게요. 출발 자체가 조금 다르죠? 출발 자체가 보필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공이 같이 있으면서 삼방에서 지겁을 갖다가 봤네요. 그리고 대궁에 화성이 있고. 그래서 살성의 개입이 없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지금 좀 들어와 있네요. 자, 근데 여기서 저번에 우리 태양 1월 조합할 때도 이야기를 갖다 했었죠. 비교적 다른 별들에 비해서 지공, 지겁의 어떤 좋게 성화시킬 가능성이 조금 크다라고 그랬죠. 왜? 귀를 의미하니까. 형이상학. 자, 천상은 무슨 성입니까? 정성 중에서는 가장 강한 과성입니다. 과성. 전문성, 형이상학성, 이런 거라고 그랬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공지급을 쓸 가능성이 다른 별보다는 좀 더 강해요. 뭐 지공지급을 봤으니까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천상이기 때문에 조금 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에 협으로 뭐가 있습니까? 협으로 창곡이 지금 들어오죠. 자, 그러면 창곡이 명궁에 있을 때 일단은 책에서는 고서에서는 특히 여성인 경우에는 더더욱 안 좋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창곡이 있을 때도 그 레벨이 있을 거라고. 그럼 가장 안 좋은 정성이 뭡니까? 창곡이 명궁에 있으면서 정성이 명궁에 어떠한 탐낭일 때 가장 안 좋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살성이 강한 별들, 무곡, 칠살, 다군, 이런 좀 공격성이 강한 별일수록
그 문창문곡이 있는 어떤 안 좋은 의미가 훨씬 더 증폭이 되겠죠. 당연히 문창문곡에 대해서 조금 더 호의적이고 조금 더 어떤 그런 그 유기적인 관계가 크게 맺는 게 천상이나 청기 같은 거, 이런 별일 때 훨씬 더 유기적인 관계를 많이 맺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같은 과성이니까. 일단은. 자, 그래서 일단은 창곡이 협에 있다라는 것은 명궁에 창곡이 있다라는 걸로 애가 상상하셔도 좋아요. 됐죠? 대신에 명궁에 있는 것보다는 일단 그 효과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고요. 근데, 자, 천상은 거문궁을 중요시한다는데 그 거문궁에서 뭐가 들어와요? 화록과 기가 들어와요. 자, 그래서 저 록과 기가 있을 때, 잘 들으세요. 천상은 거문궁에서 록과 기가 있을 때 그 데미지를 천상궁에 훨씬 더 많이 입힙니다. 자, 다시. 천상의 입장에서는 거문궁을 중요시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건데, 거문궁에 록과 기가 있으면 그 데미지를, 그 영향력을 명궁에 훨씬 더 많이 미친다고. 되시겠죠? 이걸 갖다가 형기협인, 재음협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작용력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러면 여기 록기가 다 있죠. 그만큼 이 사람의 명반에서 그 자궁의 거문의 록과 문창의 화기는 명궁의 영향력을 조금 더 많이 미쳐요. 더더군다나 그 문창문곡으로 해가지고 같이 협해서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러면 록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 의미입니다. 근데 기가 들어오는 것은 일단 안 좋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 다행인 것은 그 거문의 록을 지었기 때문에 문창의 화기를 일정 부분 많이 제화시키죠. 그리고 삼방에서 물론 다른 살성을 보긴 하는데 일단은 길살성이 혼재된 중이라도 중앙 라인에서 살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천형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제?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다행인 것은 뭐냐면 문창이 아쉽게 동궁하기는 하지만 보필을 지금 딱 쥐고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뭘 갖다가 본 게 다행이냐면 삼방에서 록존을 봤어요. 그런데 천부가 천상한테는 중요하고 또 신궁이기도 하고 록존을 봤는데 뭐 직업을 보는 바람에 탁 떨어뜨리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 만약에 방향성이 이런 사람이 기술이나 이런 어떤 좀 전문성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사업성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전문성으로 가는 사람한테 조금 더 유리한 명반이라고. 되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공망을 쓸 때 훨씬 더 좋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이때 공망은요 어떤 사이드적인 종교 철학 이런 식으로 쓰기보다는 어떤 기술성으로 쓸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물론 그런 면도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종교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때 공망을 그런 종교적인 철학적인 색채로만 이미지화하면 안 되고요. 이때는 어떤 그냥 아이디어, 뭐 생각하는 것, 구상하는 거, 머리 쓰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내가 기술을 하면 그 기술을 갖다 익히는 거, 공부하는 거, 이런 걸로 상상을 갖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 명반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 문창문곡이 명궁에 들어왔을 때는 안 좋을 가능성이 크다라 했는데, 첫 번째로 천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안 좋은 의미가 많이 희석이 됐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문창문곡이 과연 어떠한 별들과 같이 있는지, 이게 또 관건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지고 왔는데, 저번 시간에 했던 명반에, 태연 명반의 2번을 보시면요. 태연 명반의 2번을 한번 봐보세요. 정신질환 명반 있죠? 그 명반을 봤을 때, 이것도 똑같이 1월에 보필이 동궁하고 있는 중에 문창문곡이 협에서 들어왔어요. 태연명반 2번입니다. 그래서 축궁에 1월이 동궁하고 있고 지공이 있으면서 협에서 문창문곡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때
자, 인궁에 있는 문곡은 천마를 달고 있으면서 탐낭하고 있으니까 탐창탕곡이 되죠. 그러면서 대궁에서 영성과 화기를 들고 들어오니까 그 탐창탕곡의 의미를 훨씬 더 부추기고 있죠. 그래서 아주 불안정하고 위험천만한 에너지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고 자궁에 있는 문창은 무곡이 화성하고 동궁하면서 문창을 객단화 싫어하는데 이렇게 동궁하고 있는 대궁에서 경량과 천영을 보고 있는 그 문창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저 중앙 라인이 퍼펙트하게 좋았다면 많은 부분 해소시켜 줬겠지만 중앙 라인이 퍼펙트하게 좋지는 못하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 중에 문창문곡이 저렇게 불안한 문창문곡이 들어오니까 일단은 그 불안정한 의미가 명궁으로 바로 전해지는 의미가 크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자, 지금 금방 조금 전에 본 4번 명반 봐보세요. 오늘 천상의 4번 명반. 이때 문창과 문곡은 첫 번째로 인궁으로 보시면 천동, 천량의 문곡의 화과입니다. 일단 다른 살성이 그렇게 큰 그 대동이 없고요. 삼방에서 살성이 비치긴 하지만 그 궁 자체로서는 그렇게 큰 살성이 없어요. 그러면서 동량 자체가 문곡과의 어떤 그런 트러블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거문의 화록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문창의 화기를 많은 부분 해액을 갖다 시켜주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렇다고 이게 완벽하게 좋다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금방 조금 전에 본 1월에 문창문곡을 협한 그 명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명반이 문창문곡의 어떤 그런 흉의가 좀 덜하다라는 걸 갖다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 한 가지는 문창문곡을 천상이 봤다라는 거 포인트 하나. 두 번째로는 그 문창문곡의 있는 그 위치 자체가 일단 앞에 명반보다는 훨씬 더 나은 점이 있다라는 거. 그 두 가지가 그렇게 그 흉의를 갖다 안 불러오는 이유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 이 명반에서 포인트는 이제 천상이 그렇게 보필과 록을 봤다. 그리고 공망을 봤지만 그 공망의 어떤 방향성에 어느 정도 부합이 된다면 그거 쓸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 명반은 그걸 쓸 가능성이 크다. 왜? 천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간접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걸 갖다 조금 이게 확신을 주는 게 뭐냐면 협으로 창곡이 어느 정도 그렇게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요게 이 명반에서 지공직업을 쓸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든다면 신궁에서 록존을 어쨌든 쥐고 있다라는 거. 됐죠? 역시 직업이 없었고 지공직업이 없었고 그 록존이 확실하게 살아있는 어떤 그런 형태였다면 어때요? 당연히 격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좀 더 격 높은 어떤 직업군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그럼 격이 낮아졌다라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람 인생 전체에서 보면 저기 신궁이자 재백궁에 있는 저 직업에 한마디로 흉의도 언젠가는 한번 당하게 되고요. 저기 형제궁에 있는 문창의 화기도요. 살면서 언젠가는 당하게 돼요. 다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털을 짠 게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미지는 이 그릇을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는다. 쉽게 말해가지고 이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살면서 분명히 그러한 면으로서 흉의는 이 사람한테 다가간다. 예.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별거 중이고요. 이제 회사원이네요. 회사원. 일반 회사원이고 다른 여자와 교제 중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명궁에서 보면 문곡을 갖다 가지고 있네요. 문곡을 가지고 있고 삼방에서 괴월을 보고 있네요. 근데 비교적 여기서 뭡니까? 그 길성과 살성과 지금 혼재되어 있죠. 명궁 자체에는 살성이 지금 없고요. 그래서 이 명반을 보니까 이 명반도 그냥 그 보통의 명반에서 조금 떨어지는 정도.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범주에 조금 넣어주는 것인데 살성의 흉의가 지금 신궁이 부처궁에 지금 들어갔죠. 그러면서 살성을 갖다 조금 많이 봤죠. 검은궁에 화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커요, 이 사람한테는. 명궁에 문곡이 있으면서. 근데 저 문곡은 천상이기 때문에 다른 별들보다는 조금 낫다고 그랬죠. 하지만 어쨌든 약간 불리한 점도 있고 흉한 점도 있겠죠. 왜? 예민한 별인데 문곡 같은 게 있으니까 조금 섬세하고 기민하고 이러한 면이 있는 중에 거문의 화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명반을 끄집어낸 이유가 저 거문의 화기 때문에 이명반을 끄집어냈습니다. 만약에 거문이 화기가 아니었다면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안 좋은 상황은 많이 묻어지겠죠. 그냥 평범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한, 그러니까 격이 높진 않지만 그냥저냥 살아가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하겠죠. 거문의 화기가 하는 작용이 뭡니까? 거문의 화기가 일단은 여기 들어가면 거문의 화기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12구설. 그리고 12구설이라는 것은 그냥 통면성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그냥 막연하게 거문화기는 부정적인 영향을 갖다 그러죠. 살성의 부정적인 영향을 명궁에 싹 잡고 들어가요. 개따나 천상은 살성을 싫어하는데 살성을 그렇게 많이 막 본 건 아니지만 지금 영성하고 경량을 지금 봤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면을 문곡이 더듬 봐가지고 예민하게 만들고 있는 중에 거문의 부정적인 살성을 더더욱 싫어하는 거문의 화기가 딱 들어가니까 이러한 부정적인 면을 잘 부추기고 있어요. 천상 이런 사람들 보면 말하기가 그럴 수도 있는 진짜. 그렇죠. 예, 탁탁 쏘는데 저도 못 이기거든요. 천상이 그랬나? 아니요, 이게 거문하기 들고 천상, 본궁에 천상이 있고요. 까탈스도 있고. 까탈스가 이렇게 꼬닥꼬닥꼬닥 빠지는데 못 이겨요. 그 명궁에 천상이 있으면서 검은 화기가 될 때. 예. 그래서 거문하기가 12구설이죠. 그런데 명궁의 저 문곡도 말이죠, 말. 그렇죠? 그리고 천상도 어때요? 기민하게 뭔가 생각하고 뭔가 하는 어떤 그런 에너지거든. 그래서 과성이라는 게 문서 아닙니까? 체계화하고 하는 거, 여목저목 따지는 거, 이런 거거든. 그래서 물론 좋게 발현됐을 때는 당연히 좋게 발현됐을 때는 굉장히 사람이 신사고 클린하고 깨끗하면서 더티하지 않은 그런 형상이 되겠지만 안 좋게 발현되었을 때는. 근데 앞에 천상 같은 경우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필이 있고 또 문창문곡도 뭐 어떻게 길한 상황들하고 같이 연루되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조금 발현될 가능성이 조금 있는 반면에 이명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때 문곡이 약간 부정적으로 발현되는 걸 갖다 지금 거문화기가 부추기고 있습니다. 삼방에서 살기와 함께. 됐죠? 자, 그러면서 일단은 그것도 한번 뚝 둘러볼까요? 재백궁 입장에서 삼방을 한번 봐볼게요. 뭐 잡아주는 거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관록궁 입장에서는 있습니까? 관록궁 입장에서도 없습니다. 그제? 그래서 관록궁 입장에서도 없고, 재백궁 입장에서도 없고, 그래서 이 명반을 갖다 딱히 좀 퍼펙트하게 좋아가지고 잡아나갈 만한 게 없습니다. 천희궁 입장에서도 지금 보이지 않죠? 예. 그제? 예. 그래서, 이 명반은, 일단 포인트는 거문화기. 이 명반 끄집어낸 것은 거문. 그럼 이런 사람은 그냥 월급쟁이로. 예, 월급쟁이로 지내는데 저 거문화기가 들어가면서 저 문곡화기를 부정적으로 만든다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거문화기가 명궁에 있는 것처럼, 명궁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명궁에 있는 것처럼 조금 봐가지고 이명반에 이제 그 문곡과 천상과 거문화기가 있기 때문에 살기가 지금 많이 돌고 있다 아닙니까? 예민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갖다 함에 있어서도 약간씩 조금 찌끌 이렇게 순조롭고 평탄하게 가고 성진 그대로 하고 이런 뉘앙스는 아닐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부부 관계도 이거는 무난하고 무던한 어떤 그런 에너지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최악의 상태를 갖다가
상상하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는 아니더라도 그냥 무난하고 무던하게 가는 거에서는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기 거문하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금방 이야기한 그냥 평범한 그런 스토리로 한번 상상해 보셔도 좋아요. 그냥 그렇게 별 특색 없이 그냥 사람 막 그냥 깐깐하고 막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 속된 말로 조금 이렇게 쪼잔하다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할 수가 있겠죠. 대신에 좋게 표현했을 때는 그냥 막 성실한 어떤 직장인, 그렇게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그렇게 좋은 직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맹탕 노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가는 이미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명반 마지막 명반입니다. 그냥 이 명반은 앞에 우리가 보통 만날 수 있는 보통 사람의 명반 또는 조금 떨어지는 명반들을 갖다 주로 봤는데 6번 명반은 괜찮은 명반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명반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뭔가 앞에 명반하고 다르다라는 걸 아마 바로 느끼실 거예요. 뭔가 좀 클린하고 깨끗하죠. 자, 천상이 3방에서 보필을 봤어요. 물론 벌어지는 게 좋지만 일단은 본궁하고 관록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벌어지는 게 좋은데 벌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어때요? 3방에서 다 볼 수 있으면 좋다고 그랬죠. 그럼 저 보필은 제백궁에서도 볼 수 있고 관록궁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면서 다른 살성의 개입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신궁이 제백궁이면서 천부가 있는 궁이죠. 근데 저 신궁궁을 한번 봐보세요. 괴월을 보고 보필을 딱 펼쳐 놓아 버렸죠. 에이, 참 괜찮아요, 이게. 물론 록을 보지 못한 거는 아쉽지만 명궁에서 지금 대궁에 록존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이 정도 명반이 되면요, 그냥 앞에 명반하고 차이 난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그냥 쉽게 알 수 있다 아닙니까? 물론 뭐 이렇게 깨끗해야지만이 무조건 고격이 되느냐 그건 아니지만 일단 이런 명반이 오면 명반 괜찮네. 그런데 명반의 분위기 자체가 어때요? 보필과 괴월의 영향력을 갖다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천상이기도 하고 부보다는 귀의 의미가 강하다라는 걸 딱 알 수 있는 거라. 그죠? 그러면서 천상 입장에서 뭡니까? 일단 귀적인 의미가 크고 하다면 당연히 지식 전문직. 이게 일단 1차적으로 일단 들어와야 되겠죠. 선생님, 네. 보필을 보더라도 천상에 평지 있는데 만약에 왕조에 있으면 더 좋겠네요. 물론 당연하죠. 그래서 일단 정성이 묘왕지에 있을 때 훨씬 효과가 커요. 당연히. 그래서 평지이기 때문에 격이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을 방향성으로 쓸 때는 묘왕지가 더 중요해요. 근데 전문성, 이런 형이상학적인 면을 갖다 포인트를 둘 때는 묘왕지의 비중이 조금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평지가 되더라도 약간 어떤 영향력이 조금 적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명반이 뭔가 조금 다르죠. 예? 보기가 술죠. 그러니까 길살성이 혼재되면 이게 길한지 흉한지 잡아주는지 안 잡아주는지 그걸 갖다가 아주 막 민감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아예 안 좋은 것도 보기 쉬워요. 그냥. 근데 아예 좋은 것도 보기 쉽죠. 이렇게 깔끔하니까 그냥 뭐 더 이상 이건 딱 교과서적이잖아요. 보필 받고 록존 받고 그냥 다른 살성 안 받고 거기다가 괴월까지 들어오고 있고 거기다가 신궁이 제백궁이면서 천부의 묘왕지고 보필 괴월을 갖다 딱 보기 좋게 펼쳐놓고 있고 막 이 이상이 지금 없습니다. 예. 지금 복덕궁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개월 상록을 보고 예. 개월을 보고 창국 협을 받고 예. 근데 보필이 없잖아요. 예. 예. 그래도 돼요. 이 정도는 잡아줘요. 원상방사에서 잡아주면 예.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집안 자체가 그런 집안이겠죠. 교수 집안, 최소한 선생 집안, 교육자 집안, 의사 집안, 아무튼 집안 라인 자체가 그럴 가능성이 커요. 이거는 윗대부터. 여기에서 복덕궁에서 보는 이 공급은 어떤 복덕궁에서 보는 공급, 이거 상관없어요. 이거는 괴월하고 쌍록으로 해서 그리고 이거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거든. 잡아는 주는데 예. 그 살성으로 발현된다는 게 아니고 예. 이게 좋은 쪽으로 왜? 또 이때는 발현되는 거예요.
예, 이때는 정신성으로. 정신성으로 발현돼요. 정신성으로 발현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뭡니까? 전문성, 정신성, 형이상학성 이런 걸로 될 가능성이 커져요. 복도궁이 이렇게 단단하다는 거는 질환 자체, 그렇죠. 질환 조산체 오케이. 자체를 그 기운,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그럼 이럴 때는 검은궁에 대한 이야기는 검은궁의 포인트가 많이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예. 검은궁에 일단 그렇게 살성도 크지 않고요. 삼방에서 살성을 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죠. 본 메인 프레임이 중요하지 사이드 프레임은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라고. 그러니까 메인 프레임이 약할 때는 사이드 프레임이 영향력을 훨씬 더 많이 미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예 중에 하나가 자 저기 천상이 있습니다. 천상은 대궁에 항상 뭐를 봐요? 파군을 보죠. 그럼 파군은 액티브한 성향이죠. 공격적이고. 근데 천상은 뭔가 생각은 많지만 실행력은 떨어지고 사색, 생각은 많이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액티브한 사람일까? 아니면 좀 더 정적이면서 이런 사람일까? 라고 이야기를 갖다 할 때 이 중앙 라인이 지금 똑같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천상궁이 명궁일 때하고 파궁궁이 명궁일 때하고 차이는 나겠지. 하지만 천상궁이 명궁이면서 대궁에 있는 파군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면 파군의 영향력을 어떻게 받을지는 뭘 보라고 그랬어요? 천상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파군의 영향을 많이 받을지 적게 받을지는 어떻게 해보라고 그랬어요? 다르게 표현, 긍정적으로 받을지 부정적으로 받을지는 천상이 어떤 상황인지를 봐라고 그랬어요? 보필을 받는지 봐라고 그랬잖아. 록을 보고 보필을 받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내 집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봐라고 그랬고. 그럼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은 천상이 화록록종과 보필을 봤을 때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그럼 대꾼에 있는 파군은 그냥 나의 어떤 역동성으로 그냥 성화시켜가지고 잘 내가 발현시킬 수 있는 거라고. 아니면은 파군의 영향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천상이 명궁자라도 좀 괴팍한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갖다가 긍정적으로 발현을 못 시킨다고. 자, 이 이야기는 검은궁도 마찬가지예요. 중앙 라인이 만약에 내가 나름대로 괜찮다면, 안정적으로 딱 짜졌다면 옆에 라인의 영향력을 그냥 좀 안 좋은 게 있더라도 성화시켜서 받아버려요. 물론 이거는 있지. 검은궁에 록과 기가 있으면 영향력이 좀 더 크다 작다 검은궁 자체로서도 볼 수가 있지만은 중앙 라인이 좀 더 중요하다고. 좀 더 중요하다고. 근데 록과 기가 있으면 일단은 좀 더 영향력이 조금 커진다. 이 정도만 기억을 갖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번은 그게 이제 앞에 명반하고 비교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명반 한번 봐볼게요. 이 명반이 자 해궁하고 이제 굳이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궁하고 어떤 궁이 좋아요? 해궁 아까 이야기했던 축궁이 좋죠. 그 다음에 어떤 궁이 또 좋아요? 아까 신궁 좋다 했잖아. 제백궁. 그죠? 좋죠. 그 다음에 어떤 궁이 좋아요? 관록궁. 관록궁에 일단 보필이 기본적으로 들어오니까, 그죠? 뭐 나쁘지 않죠. 그죠? 이걸 뭐 확실하게 좋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괜찮죠. 대신에 이게 명궁으로 들어가면 이건 별로 좋은 궁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그죠? 자, 자탐에 공망을 받죠. 그러면서 이건 약간 조금 불안해요. 그죠? 하지만 명천선 자체가 확실하게 좋은 중에는 이 정도는 끌고 가요. 됐죠? 그러니까 제백, 관록 끌고 갈 수 있고 복덕궁 끌고 갈 수 있고. 자, 지금 내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지금 어디입니까? 이 사람이 삼방하고 복덕궁 중심, 이렇게 중요하다는 자리를 요지는 다 괜찮은 궁으로 다 짜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앞에는 어떻습니까? 좀 좋은 궁이 있었는데 외궁으로 빠졌더라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외궁을 봤는데도 좋은 궁이 없었다 하면 그건 더 떨어져요. 자, 이명반은 물론 이명반은 다른 안 좋은 궁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이 정도 되면요 안 좋은 궁들을 다 좀 끌고 가요. 그래서 제백, 관록, 명천선, 그 다음에 복덕궁 이런 라인이 막
단단하다 보니까 막, 아이고, 막. 그 궁에서 쌤, 예. 어느 궁을 명궁으로 했을 때 가장 격이 높은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금방 했던, 명궁, 신궁, 관록궁, 그 다음에 복덕궁, 여기서 어떤 궁이 제일 좋겠습니까? 아주 좀 재밌는 문제네요. 어떤 궁이 제일 좋겠습니까? 저는 제백궁. 자, 제백궁이 제일 좋다. 네, 처음에 제백궁이 제일 좋다. 일단 물은 안 좋지만 목필궁을 어렵죠. 자, 30초만 더 드려볼게요. 복덕궁이 복덕궁? 제백궁이 제일 좋아 보이네. 제백궁이요? 쌤이 제일 좋은 쌤 물질적입니까 정신적입니까? 그냥 그냥 두리뭉실하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냥. 나는 만약 한다면 제백궁 좋고. 제백궁에서는 물질적으로 좋고 이게 명궁에서는 기적으로 좋고. 아니요, 여기서는 지금 물질적인 거는 라인은 없어요. 다 정신적이고 명예적인 거고 이런 거예요. 제백궁 라인도 그렇고. 그래도 이거 이쪽으로는 물질적이 아닙니까? 지금 명궁 해궁이 제일 좋아요. 명궁이 잘 나오는데 예. 그 중에서 지금 다른 라인가 왜 좋으냐면, 잘 보세요. 근데 제백궁하고는 참 미묘하죠. 그래서, 자, 제백궁, 이제 일단 이렇게 보세요. 이것도 공부입니다. 제백궁이 명궁이라면 천부죠. 자, 지금 해궁이, 지금 기존의 명궁은 천상이죠. 그럼 천상 입장에서는, 뭡니까? 보필이 중요해요? 녹존이 중요해요? 보필이 일단 중요해요. 그리고 살성을 안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천부 입장에서는 보필이 중요해요? 녹존이 중요해요? 화록녹존이 중요해요? 둘 다 비등비등하거든. 비중이 똑같아요. 근데 둘 다 보필은 봤죠. 근데 천부 입장에서 보필을 더 아름답게 봤죠. 자,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그거 돼요. 그래서 약간은 그래도 천상 입장에서 보필을 보는 것, 천부 입장에서 보필만 본 것, 이렇게 봤을 때는 일단 점수를 천상한테 조금 한 1점 정도 더 주고 싶어요. 프레임 자체는 이렇게 천부 입장에서 녹존을 놓친 게 너무 아까워요. 화록녹존을 놓친 게. 보필을 아름답게 본 것보다는. 근데 자 보세요. 이거는 명궁의 효과 삼방사정만 봐가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제는 입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복덕궁을 보세요. 신궁은 지금 판단할 수 없잖아요. 지금 명궁을 돌려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덕궁 라인을 보세요. 그러면 미궁이 명궁이라면 복덕궁이 저거 자탐의 공망을 본 게 복덕궁이 돼요. 근데 자, 해궁이 명궁이 되면 저기 축궁, 염정칠살에 괴월과 쌍록을 본 게 그 다음에 상곡에 협을 받고 있는 게 복덕궁이 돼요. 그 다음에 관록궁이 명궁이 되었을 때는 저기 무파, 사궁이 복덕궁이 돼요. 자, 이렇게 봤을 때는 프레임 구조가 단단한 거는 지금 이 상태가 가장 단단해요. 그러니까 명궁의 효과 삼방사정만 봤을 때는 신궁인 미궁하고 한번 교합을 벌여요. 근데 제백궁까지 같이 본다면 이 제백궁이 아주 단단하거든, 이게. 베이직이 되거든.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본다면 이 해궁 자체가 가장 아름답다. 여기서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돼요. 최고 좋은 자리를 명궁으로 이 사람은 딱 잡았어요. 이 사람은 딱 잡았어요. 그냥 라인을. 그러니까 그 복덕궁에서 받쳐주는 그 어떤 뭐라 해야 되나 후원, 이건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거 참 대단하거든요. 그게 아주 대단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염정하고 천상이 같이 있는 거는 예. 좀 불안정한 조합이다 이렇게 봐요. 염정하고 천상하고 있는 거? 아니, 그것 자체가 불안정한 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불안정한 건 아닌데, 뭐라 해야 되나. 무곡하고 따져서 봤을 때, 무곡은 살성에 좀 더 저항력이 있죠. 근데 염정은 비교적 무곡보다는 저항력이 조금 떨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살성만 본 상황이라면
일단 조금 떨어지죠. 근데 예를 들어서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무곡보다 염정이 있을 때 그 귀적인 면으로 높이기는 훨씬 더 유리해요. 왜냐면 맥이 천상하고 맞거든. 무곡하고 천상하고는 좀 맥이 안 맞거든. 무곡은 과성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과성. 예. 다 일단이 있네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